자, 보자.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정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맨날 하는 건데 함수라는 친구는 정의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팅이다. 왜냐면 미팅을 나갈 때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안 할 거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 하겠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집합기호를 썼어. 집합기호를 썼어. 남자애들 3대3, 남녀 3대3 미팅을 한다고 치자. 그럼 남자애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가 이름을 여자애 1번, 2번, 3번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을게. 자, 그럼 미팅을 나갔을 때 일단은 도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여자 3명이 다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여자 셋을 다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남자애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없다고. 안 찍을래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도 안 되잖아. 분위기 쎄하게 만드니까. 그럼 뭐가 돼? 여기 있는 남자들은 일단은 여자라는 우리 친구들을 한 명씩만 뭐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남자라는 친구들은 선택권을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뭐 해줘야 돼? 무조건 여자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왜 함수가 미팅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함수의 정의거든. 자, 이 남자라는 친구를 우리가 방금 배운 남자라는 친구를 우리는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저기 위에 있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자라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공역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결과물들의 모임이기는 한데 아직 선택은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공역은 뭐냐면 아직 미선택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남자들의 친구들이 사랑의 짝대기나 뭐래 선택을 딱 했어. 그러면 이 선택한 결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선택의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를 봐봐. 그렇다면 함수라는 거 첫 번째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정의역은 무조건 공역 한 개는 뭐 해줘야 돼? 선택해줘야 돼. 정의역이 안 가면 안 돼. 무조건 정의역은 빠짐없이 하나는 선택해줘야 돼. 근데 미팅 생각해봐. A라는 애가 1번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1번을 선택을 했는데 B번 애가 나도 1번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이건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C라는 친구가 그럼 나는 3번이 마음에 들어 라고 선택을 했어. 그러면 미팅 나갔을 때 남자 3명이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찍었다고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잖아.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A라는 친구가 나는 1번과 3번이 마음에 드니까 둘을 선택할 테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얘기했죠. C라는 남자애가 나는 없어. 안 선택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야? 첫 번째, 정의역은 무조건 공역 한 개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선택을 당한, 즉 공역에서 선택을 당한 친구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치역은 뭐가 되겠어? 공역이다라는 친구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맞아? 그럼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크게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함수라는 친구의 정의가 미팅이라고 얘기해. 함수라는 친구가 왜 미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응관계, 즉 관계를 통해서, 미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게 만들어버렸죠. 맞아?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게 함수의 뭐가 돼요?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야, 내가 어제 학원에서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가 미팅이래 라고 얘기하면 뭐야? 그렇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걔네들을 좀 포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수학에는 뭐가 필요하다? 표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표현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러면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바이블 책에서 119페이지에 노란색 위에를 보도록 하자. 일단은 하나하나 잡고 갈게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대. 그래? 그럼 너 지금 나한테 대응이란 얘기, 이게 뭐예요? 짝짓기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집합 x하고 집합 y니까 여기서부터 느낄 수 있겠죠? 함수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배운 누굴 갖고 오고 있어요? 집합을 갖고 오고 있어. 그러면 표현을 빌려오는데 집합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되시겠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대형이고 거기에 대형을 하면 기호로. 그럼 여기서 밑에 애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이블에서. 자, 그러면 120페이지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우리도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표현. 언제나 표현이 중요하죠. 포장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장기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함수라는 게 영어로 펑션이래. 펑션이 뭐야? 그럼 관계래. 작용이래. 뭘 얘기했어? 그래서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라고 써. 그럼 이제 우리는 이 F를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함수네. 관계네. 그 F하고 뒤에 땡땡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무언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얘기해? 관계 얘기해줘야지. 무슨 관계요? 아, 미팅 나가는데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한대요 라는 걸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세요. 남자라는 집합이 있죠. 여자라는 집합이 있죠. 다 쓸 거야? 아니지? 이름표 하나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남자라는, 그 다음에 여자라는, 그럼 생각해봐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니까. 아, 물론 선생님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잖아. 일반적으로 남자가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남자가 여자를 찍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관계가 있는데 무슨 관계야? 집합의 이름표 남자가 집합의 이름표 여자를 뭐 한대요? 선택한대요. 짝짓기 한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똑같은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X 화살표 Y 그 다음에 F. 얘도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라고 얘기하면 미팅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대요. 둘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집합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세요. 정의역은 정의역은 다 써야 되고 공역 한 개씩은 선택을 해줘야 되고 치역은 공역에 포함됩니다 라는 것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표현교를 빌려왔으니까 자, 여기다 써보세요. 자, 모든 large x의 원소를 small x라고 얘기했을 때 small x는 large x의 원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large y의 원소들은 small i인가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야? 선택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x가 선택한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누가 된다고? 치역이 된다고. 그럼 그 치역이라는 건 뭐라고 써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대응관계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fx라고 읽죠? fx라고 읽죠?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함수값에 대해서 y는 fx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봐. large x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갔더니 누가 나오는 거야? small y가 들어가는 거, small y가 나오는 거죠. 맞아? small y가 나와. 그럼 이 small y들을 뭐라고 얘기해?
함수값 곧 치역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치역은 공역 내에서 선택을 당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맞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 y는 fx를 보고 이제 얘가 오해를 사기 시작을 해. 이 친구를 본 지 우리 되게 오래됐죠. 그렇잖아. y는 fx라는 친구를 접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y는 fx라는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 자체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팅은 좀 집어치우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함수식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함수식. 함수와 함수식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려요.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함수식은 표현의 수단이지 함수 자체가 되는 게 아니야. 함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응 관계라고 얘기했죠.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함수식이라는 거하고 함수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미팅을 나가는데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새 놈이 나가. 자, 그런데 그 미팅을 주최하는 친구들이 한 친구는 y는 x라는 친구고 한 친구는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친구야. 그 친구의 이름이야. 그럼 이 미팅은 내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맞아요? 그럼 정역 마이너스 1, 0, 1을 들어갔을 때 각각의 태어나는 결과물도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x의 세제곱도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선택당하는 마이너스 1, 0, 0, 1, 1 이쪽도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뭐야?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관계라고 얘기했지. 근데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간 관계가 이쪽 관계하고 이쪽 관계가 지금 같아 달라? 같잖아. 함수는 식이 아니고 뭐라고? 함수는 대응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대응 관계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는데 문제는 식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함수와 함수식은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약간 장난질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봐왔던 이 함수라는 친구들은 정의역, 즉 뽑아 쓰는 애들을 어디서 뽑았을까? 어디서 뽑았어? 수직선. 수직선에서 뽑았을 수 있다는 건 실수 전체를 다 뽑았을 수 있다는 거야. 실수 전체를 뽑았을 수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함수식을 함수라고 보는 게 옳아. 왜냐면 해당하는 정의역 하나 뽑아서 넣어봤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뽑아서 넣을 건데 식이 다르면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의역의 장난질을 좀 쳤어. 정의역을 유한집합으로 봤어. 그랬을 때 함수식이 달라도 대응관계는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함수식은 함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못 미치는군요. 자, 다시 함수식은 함수가 같다 다르다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치는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식은 정의역에 어디를 갖다 쓴다고? 실수 전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특수한 문제에서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뒤에서 나오는 함수가 서로 같아.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식 오해하지 말지어다 뭐다? 식을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함수는 뭐예요? 얘예요. 소문자 F. 이걸 함수의 이름표. 집합은 뭘 갖다 썼었죠? 대문자 알파벳 X. 이런 애들 갖다 썼죠. 함수의 이름표는 뭐예요? 소문자 F. 펑션의 앞글자 F 이후. 즉 F, G, H, I 이런 친구들을 함수의 이름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 fx, y는 fx는 함수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함수식이다 라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본단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이블 책에서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121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집합 라지 x, y에 대해서 라지 x는 정의역이라 보고 라지 y는 공역이라 봤을 때
라지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거기 밑줄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즉 남자 하나가 여자 하나가 무조건 뽑는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면 되죠. 이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래? 자,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여기처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집합 라지 x를 정의역, 라지 y를 공역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함수 f의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게 치역이다라고 얘기했죠? 치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입니다. 이게 치역이다 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 놓고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 자, 근데 이걸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표현을 강조하는데 표현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함수의 표현법엔 세 가지가 있어.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라고 했을 때 주머니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읽는다고? 대응관계 f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딱 봐도 이 친구가 x 주머니, 이 친구가 라지 y 주머니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친구가 연결됐다는 표현을 누구로 표현해주면 돼요?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화살표가 이렇게 가요. 근데 이름표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름표를 뭐라고 쓰면 돼? F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원소들이 막 있겠죠. 여기도 원소들이 막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여기에서 선택의 결과를 써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f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fx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팅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자. 우리가 짝짓기 좀 시켜줄까? 자, A 남자, B 남자, C 남자, 1남자, 2남자, 1여자, 2여자, 3여자. 자, 여자의 이름표를 이렇게 써주고, 자, A라는 친구가 1번 여자를 선택하셨고요. B라는 친구가 3번 여자를 선택하셨고, C라는 친구가 2번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해피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역은 빼놓지 말고 다 써야 되고요. 공역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도 돼. A가 야, 나도 2번이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언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인데 그림의 단점은 뭐죠? 많아지게 되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표현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이제 왼쪽으로 와서 쓸 수 있는데, 자, 표현법의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를 산다고 그랬죠? 뭐라고? 함수식을 함수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함수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겠어?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함수를 배우는 본질이 드러나는데 식으로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죠.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모든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 식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함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거는 별표를 5개나 줄 거예요. 그래프를 보자라고 하는 게 함수의 본질이에요. 그래프를 보자. 그 그래프를 봐서 뭐 하자? 보고 이게 아니고 보고 나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써먹자라는 게 본질입니다.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내가 함수로 이런
대응관계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식으로 저 친구를 표현하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안 되죠. 다른 친구를 좀 갖고 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F라는 대응관계에 누군가 투입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투입되는 거는 숫자라는 친구들이 투입이 되시겠죠. 그럼 나오는 결과도 뭐가 나오겠어? 숫자라고 나올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X주머니, Y주머니 1, 2, 3, 4, 1, 2, 3, 4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기 쉽게 좀 해줘야 되니까 1, 2, 3, 4라고 얘기하면 1이면 2로 가고 2면 3으로 가고 3이면 4로 갔어. 4는 1로 갑니다 라고 쓸 거야. 자, 그럼 대응관계를 보니까 얘가 1, 2, 3까지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4에서는 어떻게 했었어? 1로 갔죠. 근데 우리가 5, 6, 7, 마이너스 1, 0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미팅에는 지금 누구 나가 있으니까? 1, 2, 3, 4만 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 오른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일단 성공했죠. 두 번째 뭐 하고 싶어?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자,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자, 요거 살짝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당연히 그 식은 fx는 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죠. 근데 fx는 이라고 썼을 때 지금 구분되잖아.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여기에서 구분이 되죠. 1, 2, 3과 4로 구분이 되잖아요. 맞아? 자, 그럼 생각해 봐봐. 내가 여기에서 구분을 시킨다? 여러분들 다들 봐서 알아요. 다들 잘 알고 있죠. 뭘 썼으면 좋겠어? 자, 내가 이렇게 쓰고 x가 4 미만일 때. 선생님 괜찮잖아. 4 미만은 뭐야? 1, 2, 3밖에 해당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유니버스가 여기라고요. 4 미만이라고 썼다고 마이너스 1, 2, 3 이런 애들 생각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4라고 썼는데 나 이렇게 써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되겠어? 그럼 이 식을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여기에서는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됩니까? 네.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요. 2가 들어가면 3이 나오고요. 3이 들어가면 4가 나오죠.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됩니까? 네. 4가 들어가면 1이 나오잖아. 나머지 것들은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니버스예요. 여기에 없는 내 친구가 따로 있는데 내 친구가 이런 스타일이 이상형이래요. 이거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먼저인데 미팅 나가서는. 그러면 함수의 두 번째 표현법이 뭐라고? 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주어진 구간 있죠. 구간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범위라고 쓰면은 조금 더 좋을라나? 범위랑 구간이랑 같은 말이라 쓰고 범위를 끊는 것. 범위를 끊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끊는 걸 되게 어렵게 가르쳤어요? 아니죠. 끊는 것 자체는 뭐예요? 쉽지. 그럼 끊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우리는 앞으로 이 범위를 끊는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 문제를 낼 때 단독 함수 그냥 실수 전체 함수식 하나만 낼 수도 있지만 범위에 따라서 다른 식을 해놓고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세요 라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범위가 끊는 게 별게 없으니까 어색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익숙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함수의 표현법 1번 괜찮아. 많이 써. 2번 식. 아유, 저게 메인이지. 3번 뭐가 될까? 라고 얘기하면, 그치. 근데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최소 단위. 그렇지. 점이에요. 점. 그 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좌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뭘 알아요? 선생님,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좌표 평면을 배웠어요. 좌표 평면이 뭡니까? 그러면 평면인데 좌표를 갖고 있어요. 즉 x의 주소와 y의 주소가 있대요. 그러면 x의 주소를 갖고 있는 친구와 y의 주소를 갖고 있는 수직선 두 개를 뭐예요? 직교시켜서 좌표 평면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선생님 지금 왜 이게 3번 표현이 왜 이렇게 되죠? 그럼 자 봐봐. 함수의 정의가 x값은 다 써야 되고 x값은 무조건 y값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x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x값 하나에 하나 1일 때 1을 선택을 하고, x값 2였을 때 누굴 선택을 해야 돼? 1일 때 1이 아니구나. 1일 때 누굴 선택해요? 1일 때 2를 선택을 하고, 2였을 때 여기가 2였을 때 1, 2, 3 그럼 2였을 때 3을 선택을 하고, 3이었을 때는 1, 2, 3, 4를 선택을 하고, 4였을 때는 다시 누굴 선택해 줘야 돼요? 1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좌표 평면을 갖고 와서 x라는 친구와 y라는 친구의 대응 관계를 1이면 2, 2면 3, 3이면 4, 4면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규칙성을, 근데 우리는 이 수학에서 규칙성이란 단어는 무조건 누구라고?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규칙성은 누구로 만들 수 있어?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성을 표현한 건 식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대응관계의 규칙성을 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뭐 하기 위한 거예요? X축과 Y축에 대응을 시켜서 걔네들의 관계를 누구로 표현했어? 좌표로 표현했죠. 그러면 내가 1,2, 2,3, 3,4, 4,1 이렇게 표현해서 썼어요. 누구를? 함수를. 그럼 이렇게 써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앞에 것들은 다 뭐가 돼? 정의역이지. 뒤에 것들은 다 뭐가 돼? 뒤에 것들은 다 뭐예요? 치역, 즉 함수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또 여실히 드러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x가 10개, 10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귀찮아지잖아. 점 일일이 찍을 거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의 업그레이드판이 뭐가 나와요? 업그레이드판이 뭐가 나와?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점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누구로 그리자? 그래프. 그럼 그래프라는 친구는 함수 표현의 또 다른 친구다. 즉 세 번째는 뭐가 된다?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프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 즉 점의 집합이에요. 즉 점점 찍어야 돼. 근데 우리는 1차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3차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친구들은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야. 기하적으로 표현한 거야. 정확하게 치자면 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의 정의역은 끊김이 없는 실수의 전체의 집합이니까 중간에 빈틈이 없겠지. 걔네들을 점을 촘촘하게 찍어서 이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된다 라고 그래프를 적당하게 그린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그래프에 뭐라고 한다? 개형이라고 얘기해요.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개형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점 찍은 거야. 점 찍은 거. 만약에 이 틈새가 있으면 틈새를 막 이렇게 채워지겠죠. 맞아요? 틈새가 채워지면 걔네들 연결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 그래프의 기하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 자, 그럼 함수의 표현법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주머니로 표현한다. 두 번째, 식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 뭐? 그래프로 표현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나 조금 더 어려워지면 누구나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래프, 동그라미 번호를 내가 지금 잘 안 친 것 같은데. 자,
맨 처음에 정의 얘기하고 뭐 미팅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한 4번쯤 들어갔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 그래프. 자, 그래프라는 친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수학의 기본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의 분명히 그래프는 뭐예요? 점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그래프라는 친구를 내가 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어떤 집합? 조건제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괜찮겠니? 자, 그래프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점, 좌표라고 했으니까 x, y라고 써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x는, 스몰 x는 어디서 뽑아 쓴 거야? 라지 x에서 뽑아 쓴 거지. 스몰 y는 어디서 뽑아 쓴 거야? 라지 y에서 뽑아 쓴 거지. 그러면 x는 뭐가 돼? 스몰 x의 원소이고 y도 라지 y의 원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 y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공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선택당한 친구, 시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y라는 친구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네. 그래 누구라고? 대응관계를 fx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죠. 집합으로 표현한 정의. 어렵지 않잖아요. 되시겠어? 그럼 야, 표현 하나 배우자고 얘기하는데 아까 표현이 동그라미 2번이었나? 그랬잖아. 그치? 근데 뭐 이래? 자, 봐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파트상으로는 이 다음에 배울 게 뭐예요? 서로 같은 함수.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친구를 배울 건데 요거 나가기 전에 몇 가지 팁만, 약간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더 잡아보자. 자,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팁. 이거 한번 해석해 봐봐. 네, 이렇게 썼어. 이것만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 뭐 이 정도? 자, 그럼 이렇게 쓴 거는 누구 같아요? 이거 명제 같죠? 명제에서 이거 뭐예요? 화살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가정, 명령을 딱 했어. 야, x1하고 x2 같으면 뭐가 같다는 거야? fx1하고 fx2가 같다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뭐가 된다는 거야? 같다. 원인 하나에 결과 몇 개? 하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 이게 함수의 정의잖아. 그쵸?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 그래서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자, 그럼 이게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돼? 두 줄 화살표. 그럼 이제 명제에서 또 빼놓지 말고 갖고 와야 되는 게 있죠. 누구죠? 대우시죠. 대우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 fx1과 fx2가 다르다면 x1과 x2도 다릅니다. 그리고 원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명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시죠.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결과가 다르면 원인도 다르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주머니 두 개 출동. 자, 1, 2, 3, 1, 2, 3, x, y 이렇게 f 표현법 썼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결과가 달라. 결과가 2하고 3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 원인도 달라. 그 원인은 달라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려봐. 다른 결과인데 원인이 달라? 틀려버리죠. 그렇잖아. 이건 정의가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즉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다르면 원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팁 두 번째는 선생님이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사줄 텐데 너 누구는 뭐 마실래? 누구는 뭐 마실래? 누구는 뭐 마실래? 라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몇 명 애들한테 그걸 안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의도야? 안 사주겠다는 의도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뭘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애들인 거죠. 그치? 맨날 물어봐도 너 뭐 먹을래? 저 아무거나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소리야? 다 된다는 소리죠. 맞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명히 배우셨어요. 자, x는 3. 또 x는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x는 3이라고 써있고 누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y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지. y는 쓰지 말란 거야? 다 된다는 거야?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3이다라는 친구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직선처럼 표현되죠.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다 된다. 다 된다가 누가 다 된다? 실수 다 된다. 실수 다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정의역이다라는 친구와 동역이다라는 친구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다면 걔는 뭐를 쓴다라고 보면 되겠다? 실수 전체를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 바꾸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언급을 해주면 되겠지. 언급을 해주면. 자, 그러면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누가? 정의역과 공역이.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봅시다. 생각. 좌표 평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해가 빠르신데, 자, 선생님이 그래, 옛날 얘기하자. y는 mx 더하기 n이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m의 이름은 누구예요? 기울기. n의 이름은 누구예요? 절편. y 절편.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의 이름은 1차 함수. 근데 우리가 분명히 뒤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셨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새로운 new friend 이렇게 배웠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선생님 얘나 어차피 똑같아요. 왜 똑같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봐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쓰면은 얘랑 같지 않겠습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느끼실 텐데 여기서 첫 번째 크다큰 실수를 저지르셨어요. 무슨 실수야? A, B, C라는 친구들은 이름하여 상수형 문자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누가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B가 0이어도 문제 없어? 네. 그럼 B가 0이면 이쪽으로 B를 나눈다라는 사실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B가 0이라는 거는 나 되게 뭐야? 배려심 없는 거잖아. B가 0일 수도 있는 건데 미리 나눴으면은 얼마나 나쁜 놈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표현 못해. 평면 위에서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지? 얘가 되려면 y 자체가 사라져야 돼. 언급을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앞에 계수는 무조건 뭐야? 살아있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가 뭐야? 여기다 b를 준 거야. y 앞에 계수를 주면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y도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란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배워? 1차 함수죠? 1차 함수지. 함수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친구들을 아까 미팅에 견주어 얘기하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뭐야? 카사노바. 이게 뭔 소리야? 남자 하나가 여자를 다 갖고 가는 거야. 그쵸?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 하나는 여자 둘을 끌고 다닐 수 없다. 여자 셋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형의 방정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도형의 방정식 갖고 와서 자 보자.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다음 문제가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봐. 함수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원방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함수일까요? 함수면은 함수라고 배웠겠지.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원은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프 요건 충족시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아하니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갖다 쓰는구나. 누구를? 정의역을. 유니버스가 요만큼이야. 얘기를 했어. 얘는 유니버스가 여기라고. 정의역이 여기라고. 그럼 요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이에서 얘기하는데 한 놈의 새끼가 여자 2명 달고 다니네. 그렇잖아. 그럼 이거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밑에 반원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러한 친구들은 함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유니버스 정의역 내에서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 이런 친구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잘 이해 안 갈까봐 보여드리게 되면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잡을게요. 자 넘기시게 되면 y-b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r제곱 마이너스 x-a의 제곱이라 쓰고 야 너 제곱 있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뿔마죠. 맞아요? y-b 기준에서 지금 위의 반원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뿔마 2개 플러스는 위의 반원이고 마이너스는 아래 반원이거든. 그래서 얘를 뭐예요? 플러스라고 처리하면 얘는 뭐가 돼?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라는 누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죠. 요놈에 대해서 반원은 원의 방정식에서 한번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강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야? 그래프만 보고 카사노바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좌표평면 그리고요. 자 이러한 함수 그래프 그렸어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의 유니버스는 지금 유니버스 확인하시면 요거 포함 이쪽이죠. 이쪽은 정의역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괜히 또 선생님 솔로네요. 안 돼. 이쪽은 얘기하지 마. 이쪽은 정의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0 이상의 정의역을 갖고 있었을 때 해당 정의역에서 하나라도 x값 하나에 y값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되시겠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딱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딱 하나만 하고 자 좌표 평면을 딱 그려요. 여기 원점입니다. 오리진 하나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 자 이거 함수다 아니다? 자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x값 다 써야 된다 그랬어. 거기다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x값 다 쓰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왜냐면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일자 라인인 거니까. 물론 끊겨 있잖아. 끊겨 있죠. 그럼 봐봐. 정의역은 뭐가 돼? 자 여기를 0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3이라고 얘기할게. 자 정의역은 누가 돼요? 실수 전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공역은 뭐가 돼? 공역은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끊겼잖아. 그럼 이만큼에는 선택 당했어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그러면 치역이라는 친구를 표현해 봅시다.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치역은 x는 0 이하 또는 x란다. 미안. 치역 y는 0 이하. 이쪽 밑에는 다 지금 치역이죠. 그 다음에 또는 y는 어떻게 되겠어요? 3초가. 치역 표현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끊겨 있는 거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있고 중복된 거 없잖아요. 두 개 갖고 있는 거 없잖아. 얘가 끊겼을 뿐이지 끊겼다는 건 뭐야? 치역에서 공백이 있다는 거지 함수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일단은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를 갖다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역을 갖다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공백이 있죠. 누구의 공백이 있어요? 정의역의 공백이 있죠. 정의역의 공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죠. 함수가 아니야. 만약에 주어진 정의역의 집합에서 요만큼이 없어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함수가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즉 뭐가 돼? 쑥 했더니 헛발질하면 즉 없으면 비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이 친구가 함수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서로 같은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